됐죠? 그리고 옆에 계신 선생님은 강하영 선생님이고 저희는 내신을 동시에 진행해요. 같이. 그래서 기존에 그 방학 때 정규 수업 들었던 분들은 제가 독해, 하영 선생님 문법을 했다면 내신은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앉아 있고 하영 선생님 뒤에 앉아 계실 거예요. 네,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번호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들어보십시오. 제가 내신 진행한 학교는 3개인데 관악, 여여, 양정 이렇게 3학교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그 학교만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목동에서 10년 넘게 내신을 했고 관악, 여여, 양정 모두 다 좋은 대학을 보내봤어요. 내신은 뭐 한참 많이 진행했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학교를 모으지 않고 제가 한 반이 이렇게 있으면 학교가 20학교가 넘은 적도 있어요. 한 학교 한 명씩.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중등CNC 다녔습니다. 손. 중등CNC가 대부분 그렇게 하죠. 내리세요. 학교별로 모으는 게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3학교만 하면 훨씬 집중도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되고, 작년 선배들도 이미 내신 진행을 했었고 결과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건 알고 해야 되는데, 내신이라는 건 중간기말 2번을 보죠. 학기 중에.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보는 10번의 시험이 수시에 적용이 돼요. 근데 만약에 재수로 또 수시를 할 수 있다. 그럼 이때까지도 적용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재수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수시는 이렇게 10번을 보게 되는데, 내신 시험은 요 5번의 등급이 나와요. 다시, 시험은 10번 보지만, 이때 중간에서 제가 100을 맞았어요. 그럼 저는 1등급이 다 끝났다. 그게 아니고, 수행평가 플러스 기말고사까지 합산을 해가지고 요게 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 등급은 총 5등급제이기 때문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1등급의 비율은 10%입니다. 추가적인 24%까지.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34%까지가 2등급이죠. 그 이하의 3등급은 이미 60%까지이기 때문에 3등급을 받으려고 학원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요걸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중요합니다. 인원수. 관악. 인원 몇 명이죠? 지금 1학년 말하는 겁니다. 몇 명이에요, 관악? 250명 정도? 그럼 작년 1학년보다 많네. 그럼 25등까지가 아마 1등급이겠죠? 여여 몇 명이죠? 150. 그럼 15명 정도. 양정이 몇 명이죠? 300 넘어가요. 그래서 37명 정도.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등급을 받는 10%가 인원수는 많아지기 때문에 유리한 거 아닌가 하겠지만 그만큼 잘 맞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거의 다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해요. 그 새 학교의 특징을 미리 말해주면, 이걸 마무리하고 해야지. 현재 전문가들이 지금 한 학년 위에 현 고2 애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용된 거라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봐야 정확히 나옵니다. 몇 등급으로 어떤 대학 갈지는. 근데 현재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게 1.7 정도, 주요 과목의 합산 등급이 1.7 정도면 덕성여대, 서울여대 들어봤어요? 덕성여대, 서울여대는 한지민 씨가 나왔는데 뭐 아무튼 그 다음 한성대, 그러니까 서울 소재내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를 합격 등급으로 봐요. 뭐 한 경기권까지 따지면 가천대 정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요 아래로 가야겠죠, 우리는. 그리고 1.4 정도가 스카이와 서성안을 제외한 중경외시, 건동, 홍수 요 정도로 봅니다. 그럼 나는 꿈이 스카이예요, 서성안이에요, 카이스트예요, 디지스트예요, 지스트예요 등등등이라면 요런 등급이 나와야겠죠. 1.3 땡땡 주요 과목의 합이. 그럼 해볼게요. 제가 1학년 1학기 때 실수를 해서 2등급 맞았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또 2등급이네요. 한번 해보자. 2네. 해볼까? 2네. 그러다 마지막에 된 거예요. 1이. 그럼 합치면은 9죠. 9. 자, 9를 5로 나누면 몇이에요?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1.8이죠. 맞잖아요? 그러면 요 위로 벗어났죠. 이렇게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수시가. 1.8 맞았다고 그럼 좋은 대학을 못 가냐? 그렇진 않겠죠, 아직.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좀 힘든 건 맞습니다. 힘든 건. 그러면 여기서 1을 맞아볼게요. 그럼 합치면 8입니다. 8. 그럼 1.6이 됐죠. 이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요 위에 대학을 상향으로 찔러 넣고 그 아래 대학에서 안전을 찾고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한 번을 더 1을 맞았으면 그러면 합 7입니다. 7. 7을 나누면 1.4가 되겠죠? 이제 이때부터는 스카이 서성안을 위로 찔러 넣고 그 다음 중경외시 건동홍수에서 안전을 찾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1을 맞았다. 그러면 합이면 6입니다. 그럼 1.2죠. 이제 스카이를 쓰는 거고 서성안이 안전빵이 됩니다. 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결론. 최소 1등급을 몇 번 맞아야 돼요? 4번은 맞아야 됩니다. 그거를 웬만하면 여기다가 박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시험을 한 번도 안 봤죠. 지금 볼 첫 번째 중간고사가 앞으로 볼 모든 시험 중에 제일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잘 봐야 돼.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3월 6일입니다. 시험은 4월 22일에서 그 다음 주인 4월 29일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 7주에서 7주 반이 나옵니다. 좀 길게 준비하는 이유는 첫 번째 중간고사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학교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중간고사를 보고 성적순을 매겨보니까 순서를 매겨보니까 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말고사의 난이도를 그렇게 어렵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이게 안 나왔어요. 100점 맞은 애들이 벌써 40명이 넘어갑니다. 그럼 모두 다 2등급이잖아요. 1등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말을 어렵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뭔 소리냐면 중간고사로 간을 보고 기말고사 난이도를 조절해요. 모든 학교가. 제 말 이해하죠?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볼게. 여기서 만약에 2를 맞았다 하더라도 나머지를 잘 맞으면 여전히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걸 포기하고 공부를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정은 좀 특이 케이스인데 등급선이 요걸 넘어가더라도 자사고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데를 쓸 수 있습니다. 그건 9등급제 선배들도 그랬어요. 일반고에서 3등급, 3점 땡땡 등급이면 서성한 정도를 못 가거든요. 못 갑니다. 근데 양정우 선배들은 3점 땡땡 등급도 성균관대를 붙었어요. 제가 가르친 애가. 그래서 그건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마음의 여유를 두라는 건 아니고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레벨별로 반을 나눈 게 아니고 학교별로 모은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레벨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신을 진행하는 건 레벨이 다르다고 다르게 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개인별 레벨을 제가 알아야 1대1로 질문을 받아줄 때 조금 더 어떻게 할지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레벨 테스트를 볼 거예요. 어느 정도 레벨인지.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현재 수준을 알고 있어야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됐고, 학교별 특징을 미리 말씀드리면 관악은 중간고사 때는 서술형이 나와요. 그거 보고서 성적이 쪼록 나오면 기말고사 때 객관식만 냅니다. 그럼 완전 꿀이죠? 근데 객관식을 더 어렵게 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작년 2학기 기말 같은 경우는 원래 90 몇 점 맞던 애들이 갑자기 60 몇 점 이렇게 맞았었어. 근데 평균은 막 40 몇 점이었고. 근데 특징은 교과서는 한 과가 나오거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지금 2과가 확정이 됐죠. 그리고 모의고사가 한 20지문에서 25지문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여는 교과서 2과가 나와요. 보통은. 근데 지금 3과가 확정이 됐죠. 스페셜 레슨까지 들어간다고 하니. 그 다음 모의고사가 원래 25지문 정도 나오거든요. 발췌해서. 그럼 얘를 20지문으로 줄이고 교과서 3개를 할 건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프린트가 나옵니다. 학교별 프린트. 이게 보통 시험범위 말하는 겁니다. 양정은 기본적으로 교과서 2과 그리고 단어장이 있고 그 다음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 모의고사는 우리 그 추가 교재가 있어요. 고등학교 기출 모아놓은 문제집. 거기에서 보통 36문제 정도를 내요. 36지문. 그럼 그거에 따라서 모의고사를 몇 지문 낼지 바꿔줍니다. 40지문에서 45지문 정도 낼 때가 많습니다. 시험 보면 제일 많습니다. 그럼 난이도로 따지면 어떠한가?
제일 어려운 곳이 어디냐? 여기. 여여가 제일 어려워요. 아무래도 여구다 보니까. 시험 범위 달달달달 외우면 되겠지? 다 바꿔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능력이 없으면 여여에서 시험을 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서술형도 다음 우리가 시험 공부한 지문이 있는데 그 지문에 주제문을 영작하시오야 그냥. 단어를 줄 테니까 주제문을 써라야.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 세 가지만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난이도로 따지면 얼추 비슷해요. 근데 그나마 이 중에 제일 어려운데 여기. 그 다음에 난이도가 어려운 데는 여기입니다. 양정은 역으로 시험 범위랑 똑같은 거 많이 나와요. 바꿔 말하면 달달 외우면 거의 다 맞춥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예 시험 범위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 모의고사 풀어봤죠?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아예 범위에도 없던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신 잘 나오고, 시험 범위만 달달달 외워서 봤는데 나머지 새로운 문제들 다 틀리면 점수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 두 학교 다. 관악은 현재 어떤 분위기냐면 간을 볼 때마다 다른데 좀 쉽게 내면 웬만하면 똑같이 다 내줍니다. 그럼 되게 쉬워요. 체감 난이도가. 그래서 그걸 보고 어렵게 내면 다 바꿉니다. 결론. 달달달달 외워서 맞출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 지금 같은 학생, 같은 학년의 아이들의 시험 결과, 성적에 따라서 시험 난이도는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준비를 할 때 어렵게 나온다는 기준으로 준비를 할 거예요. 어렵게 나온다는 기준으로. 왜냐하면 쉽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설렁설렁 준비했다가 어렵게 나오면 점수가 망가지죠. 근데 어렵게 생각해서 공부를 했는데 과정은 힘들지만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그럼 맞추고 욕 한번 하면 끝난 거잖아요. 점수는 좋고. 이 케이스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빡세고 어렵게 시킬 겁니다. 죄송하지만 빡세고 어렵게 시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안 그래도 힘든 공부 재밌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하하호호 웃으면서. 근데 그러려면 선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숙제가 돼야 됩니다. 숙제가 안 될 시 무조건 연락합니다. 카톡으로 저 죄송한데 여기 숙제가 안 됐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만 하면 돼. 오늘 남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뭐라 안 해. 끝. 근데 오늘 뒤에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수업 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돼요. 혹은 그게 안 된다 스케줄 때문에 그럼 토요일 날 무조건 와야 됩니다. 토요일 날 와서 끝내줘야 됩니다. 4시에서 8시 사이에 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4시, 5시, 6시 안에는 와야겠죠. 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 생각을 잘 합시다. 우리 학교는 의무교육이라 꼭 가야 되는 거죠. 그 시험이 어떻게 나오건 간에 내가 학교를 자퇴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는 그냥 다녀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학원은 언제든지 선택해서 바꿀 수 있어요. 여기는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혹은 제가 혹은 하영쌤이 뭔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학원 언제든지 바꿔도 돼요. 그거 가지고 전혀 뭐라 안 합니다. 근데 반대로 본인도 선택을 하겠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그 선은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그게 저는 이거예요. 이게 안 되면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도와줄 수가 없어.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다 안 돼? 이것만 되면 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어른들이 결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공부를 대충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와요. 그럼 어른들이 아 진짜 열심히 했구나. 보통 이렇게 평가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숙제도 대충 했고 맨날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성적이 잘 나왔다. 좀 별론 것 같아. 본인이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능숙하게 잘해서 그랬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본인이 잘한 거니까 알겠는데 그럴 거면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없었잖아요. 내가 내준 과제나 임무는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점수가 잘 나오면 학원을 그만두고 혼자 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렇게까지 칭찬하지도 않고 그렇게 높게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망가진 사람 엄청 많이 봤어요. 엄청 많이 봤어요. 우리도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설렁설렁 공부를 했는데 중간고사를 좀 잘 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빡세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설렁설렁 해도 나오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안 맞으니까 다른 사람 찾아가면 됩니다. 끝. 근데 반대 케이스가 있죠. 반대 케이스는 뭐냐면 내 영어 능력이 모두 다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내준 과제를 다 해주고 질문을 퀄리티 있게 해주고 그 질문하는 거 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공부를 잘 해왔구나. 이런 과정을 제가 보다 보면 과정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과정이 너무 좋은데 결과는 생각만큼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 엄청 칭찬합니다. 말만 해도 미소가 띄어지네.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나올 거거든. 지금이 아니어서 문제인 거지 나옵니다. 그럼 언제 나오죠? 수능 끝나고 나와요? 그럴 거면 칭찬 안 하지. 분명 나옵니다. 분명. 다시 얘기하지만 첫 번째 시험에서 망치면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시험을 잘 보면 되잖아요. 이 간 과정 안에 있는 거라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보고 칭찬을 해줍니다. 혹여나 내가 점수가 안 나와서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점수가 안 나온 건 죄송하지만 어머니 아이가 제가 내준 과제도 다 했고 질문 중에 이런 것도 했고 이런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저는 칭찬을 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칭찬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면 엄마가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는 안 하죠. 그거에 따라 좀 개인 차이가 있겠지. 하지만 제 장담컨대 과정을 성실하게 한 사람 분명 성공합니다. 그 성공이라는 게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 예전에 가르쳤던 여자애가 있는데 엄청 성실했어. 근데 그 여자애가 정시로 가려고 했는데 수능을 좀 못 본 바람에 재수를 했고 재수했는데도 잘 안 돼서 상명대를 갔습니다. 상명대 들어봤어요? 상명대라고 대학교가 있어요, 서울에. 그럼 막 엄청 퀄리티가 좋은 대학이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거기에서 교수님이랑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하더니 첫 해에는 취직에 실패했고 두 번째에 어디 붙었냐면 하이닉스를 붙어서 지금 하이닉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성공 아닌가? 성공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 기본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할 수 없는 노력을 해봐야 돼요. 내 리미트까지 해봐야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를 알지. 그 다음 거 할 때 그 다음 두려움이 없단 말이야. 제 말 이해하죠? 수업 방식을 설명할게요. 다음 시간부터 내신 자료를 줄 거고 그거에 대한 숙제 설명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는 다음 주 금요일 날부터 체크가 들어갈 건데 첫 번째로는 매 시간 시험 봅니다. 한글을 주고 통문장을 쓰게 시킬 거예요. 한 문장을. 근데 그런 건 달달달 외워오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그림처럼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한글을 영어로 내가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 시험 범위에는 important라고 있는데 내가 쓸 때 significant라 써도 맞는 거 아닙니까? 같은 뜻이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다 알려줄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매 시간 시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매 시간 수업 시작할 때 알려줍니다. 다음 시간에 양정은 어디 볼 거야? 관악은 어디 볼 거야? 여연은 어디 볼 거야? 알려줘요. 그럼 여기를 영작 숙제를 해와야 돼요. 제가 알려준 대로. 그 중에 주요 문장을 뽑아서 시험 봅니다. 그럼 시험을 본 다음에 옆에 4강의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조교쌤들이 계세요. 거기다 제출합니다. 그럼 조교쌤들이 채점을 해서 돌려줘요. 그럼 틀린 표시가 있는 거는 내가 직접 고칩니다. 그리고 갖고 계시면 제가 가서 봐요. 그러면 아 이건 괜찮아. 이거는 다시 봐. 라고 이렇게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 시험을 보게 해요. 이게 매번 오면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1대1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저 혼자 받지 않고 저도 받고 뒤에 하영쌤도 같이 받기 때문에 하루에 2번, 3번, 4번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대놓고 질문하려면 잘 안 하더라고. 근데 1대1로 질문하면 대부분 하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질문을 받습니다. 보통 이게 몇 시간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험이 2주 전 정도 남으면 시험 범위가 웬만하면 다 고정이 돼 있어요. 이제 내 학교 시험 범위 다 나온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작년에 치렀던 4번의 기출시험이 있겠죠? 작년에 중간기말 4번 봤을 거 아니에요. 맞죠? 거기에 나왔던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출이죠. 자, 그걸 기반으로 지금 시험 범위, 올해의 시험 범위, 전 범위의 모든 지문을 요 유형으로 만들어줍니다. 본인 학교에 4번을 봤던 그 시험의 유형을 올해 고정되는 이 시험 범위로 다 만들어줘요.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100% 나와요. 왜냐면 그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유형 그대로를 지금 모든 시험 범위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 말 이해하죠? 그래서 이게 큰 과정이에요. 보통 여기서 끝납니다. 그럼 이게 내 지문에 따라 좀 다른데 관악이나 관악, 여여 같은 경우는 아마 500에서 700 문제가 될 거고 양정 같은 경우는 700에서 1000 문제가 될 거예요. 문제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지막에 직전 대비에서 이번 시험에 서술형이 나온다. 그러면 서술형 및 어법을 대비하는 직전 자료를 줍니다. 미리 줘요. 그럼 그걸 풀어오면 전날에 질문하고 필요한 자료 받으면 끝난 겁니다. 과정이. 됐죠? 이게 큰 커리큘럼. 세부적 커리큘럼 말해주면 6시에 오죠. 그 다음 6시 5분까지는 단어 시험 봅니다. 우리 학교에 단어장이 있는 경우, 시험 범위에 해당된 경우, 양정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다음 시간 숙제에 관해서 다 알려줘요. 한 명씩. 어디야 라고 다 말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6시 한 5분에서 10분부터 6시, 이건 진짜 러프하게 얘기한 겁니다. 30분까지일 수도 있어요. 그날그날 좀 변동이 있습니다. 3, 40분까지는 영작 시험을 보고요. 제출까지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안에 제출을 못하면 그냥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동시에 먼저 끝난 사람들이 있죠? 이거 그냥 제가 내준 걸 잘 해오면 5분이면 다 써요. 나머지 시간, 여분의 시간, 7시 7시 반까지 1대1 질문 및 개인적으로 미리 할 거 다 알려줍니다.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제 말 이해하죠? 그 다음에 7시 반부터 이게 7시 30분이나 40분일 수 있습니다. 7시 50분까지 어법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각 교과서마다 주요 어법이 있어요. 학교쌤이 그걸 설명하면 그 어법만 내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물어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알려준 적도 없고 해도 그냥 다 물어봅니다. 어차피 시험 범위 있는 거니까. 제이야! 이렇게 진행됩니다. 됐나요? 이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설명할 거예요. 됐어요? 지울게요. 학교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세 학교 굉장히 좋아해요. 분위기가 다 좋았습니다. 근데 관악은 역으로 분위기가 안 좋다는 소문이 있대. 근데 저는 관악에서 서울대도 보내봤고 연고대 다 보내봤고 심지어 작년에도 성균관대랑 디지스트도 보냈고 여여는 원래 분위기가 좋았어. 그 양정은 어떤 이게 선배들이 종용하는 것 같은데 강서랑 양정은 4년제라고 자꾸 정시를 종용해. 선배들이 한 1학년 지나고 2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을 보고 난 다음에 차라리 정시를 해야겠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때나 2학년 때부터 정시를 하겠다고 하면 고3 수업을 같이 들려요. 그래서 그렇게 넘기는 경우도 좀 있긴 했는데 수시도 끝까지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재학생한텐.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의대 정원이 추가된 연도에 대학을 가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최상위권 애들은 결국 의대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내 등급이면 가지 못할 특정 대학의 과를 지금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내신을 0.1이라도 올리면. 왜냐하면 내가 썼는데
추가 번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기자인 거죠. 이 사람들이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빠지잖아요. 그럼 붙으면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우르르 빠집니다. 왜 빠지냐면 걔네들이 의대에 또 추합을 한 거거든. 쭉쭉쭉쭉 빠져서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선 안 됐지만 또 다른 학교 썼을 거 아닙니까? 여기들도 우르르 올라오다 보면 추합이 돼요. 그래서 내 성적보다 오히려 좋은 과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세상이야, 지금. 그럼 이 상황에서 굳이 수시를 포기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첫 번째 중간고사를 수능 보듯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준비하고 거길 잘 맞아야 그 다음번에 이제 편해집니다. 중간고사 잘 봐야 돼. 지금부터 시간을 주고 테스트를 볼 건데 먼저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테스트지 받으면 어법 테스트거든요. 시험지에도 이름을 쓰세요. 여기도 이름을 기재하시고 본인 이름입니다. 본인 이름. 그 다음에 답지가 있거든요. OMR. 답지라고 하면 나중에 헷갈리겠다. OMR을 줄 건데 얘는 연필로 하시건 사인펜으로 하시건 본인 편한 대로 하는데 여기도 학교와 이름을 기재하고요. 본인 기존 담당 선생님 있죠? 저한테 원래 배웠던 사람 안 적어도 됩니다. 기존의 담당 선생님 이름을 이 위쪽에 적어주세요. 나는 원래 정현찬 쌤이었다. 정현찬 쌤이면 여기다 정현찬 쌤이라고 적고 다른 분이었으면 적고 나는 기존에 우리 학원에 어떤 쌤이 있지 않았다 그러면 안 적어도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OMR부터 미리 줄게요. 하나 갖고 전달해 주시고 하나 갖고 전달해 주시고 답지는 앞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땡큐. 땡큐. 하나 부족해요? 땡큐. 그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잠깐 저 좀 보세요. 답지의 구성 어떻게 되냐면 1번 다음에 원래 우리 2번이 아래잖아요.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 나중에 체크할 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지에도 답을 체크하시고 여기에도 옮겨 적으세요. 왜냐하면 답지는 걷어갈 거고 나중에 답 다 끝나면 정답지를 줄 거거든요. 그럼 본인도 채점을 해야 되니까 여기도 체크하고 답지도 체크하고. 됐죠? 좋습니다. 제한시간 30분이라고 써있지만 어제 해보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빨리 풀더라고. 그래서 먼저 난 다 풀었다. 그럼 손을 들면 답지 저한테 주시고 OMR 주시고 제가 정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채점 다 했어요. 그러면 남들 다 끝날 때까지 쉬면 됩니다. 먼저 좋죠? 좋았어.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잘 보면 좋고 못 보면 안 좋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제가 알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수준을. 이걸 알아야 숙제를 할 때 이렇게 되겠구나 아니겠구나 제가 판단할 수 있어가지고 아직 채점 마무리가 안 된 사람이 있어서 잠깐만 채점을 다 하신 분들은 잠깐만 얘기를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3개 학교가 섞여 있어서 당황했을 사람도 있어. 왜냐면 전담반인 줄 알았는데 학교가 섞여 있으니까. 근데 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학원이 작년부터 내신을 분반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방학 때 맡았던 애들을 그대로 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면 한 반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 반에 학교가 서로 다 달라서 15개 학교, 17개 학교, 20학교 이렇게 나오더라고. 인원수는 20명인데 학교가 18개고 이런 적도 있어. 한 학교 한 명, 한 학교 한 명, 한 학교 한 명. 자, 그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시간에 거의 15개, 20학교를 다 했단 말이야. 그럼 결과는 어땠냐? 결과가 좋았어요. 그랬다가 작년부터 학교를 제가 5개 학교만 맡기 시작했고
올해는 3개로 줄은 거거든. 이게 제가 역대 최소입니다, 지금. 학교 이렇게 적게 받은 적이. 그래서, 우리 학교만 있지 않으니까 좀 대비가 안 되지 않을까는 완전 오산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 그 생긴 게, 이거 참 얘기를 했어야 되네. 전체. 제가 원래 지금 여기 스크래치가 있죠, 이마에. 이게 원래 없었으면 인상이 더 좋았는데. 제가 넘어져가지고 이런 데 박아서 찢어졌어요. 아무튼. 뭔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이거 하다 다 까먹었네. 아무튼. 그럼 우리 학교의 강의를 어떻게 하냐는 영상으로 다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 학교 시험 보면 들어오는 거 영상으로 다 찍어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시험을 잘 보는 애들은 그 영상 강의 잘 보더라고. 한 1.5배속으로 보면 금방 보거든요, 한 짐은. 한 3분도 안 걸려요. 오며 가며 보라고 일부러 이렇게 찍는 거야. 근데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안 보더라고. 그래서 그런 개인차가 생겨버려. 이게 수업형으로 내신을 진행하면 앞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영어를 좀 괜찮게 하는 애들은 금방금방 알아듣습니다. 이거고 이게 중요하다고. 근데 그 시간에 멍 때리거나 결석하거나 아니면 뭐 관심이 없거나 등등등이면 수업을 해줬는데 그거 해줬잖아. 해도 기억도 못 하더라고. 그걸 방지하려고 영상으로 촬영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개인이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업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완전 수동적이어서 시킨 것만 하고 딱히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할 마음이 없어. 그러면 도움은 받겠지만 앞서 말한 사람보다 도움은 적게 받을 거야. 왜냐하면 뒤에 그런 수동적인 사람은 질문을 잘 안 해. 매 시간 부르거든요. 한 명씩 와서 재민아 이제 질문하자 하면 와가지고 물어보고 하다가 한 번씩 돌아요. 근데 질문해봐 하면 질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질문해봐 질문이 없어요. 그 다음 시간 질문해봐 질문이 없어요. 그 다음 시간 질문해봐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지. 공부한 게 없거든. 그렇게 되면 망한 겁니다, 그냥. 이 과정이 안 맞았던 거야.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니면 난 그런 방식이 좀 안 맞을 것 같아, 나는 스스로 공부할 마음이 없어. 어제에도 그런 애가 있었는데, 어제도 한 명이 그 설문지에다가 자기를, 풀어주면은 마음대로 풀어지고, 쪼여주면은 잘 잡힌대. 그 자기를 채찍질을 해달래. 이제 채찍질 엄청 잘합니다. 장난 아니지. 근데 그걸 그렇다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강한 규칙을 써서 안 되면 바로 커트하겠어. 뭔 말이냐면 옛날엔 제가 숙제가 안 되면 엄청 화를 냈어요. 화를 40분 동안 냈습니다. 막 이거 치고 비트메이커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애들이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아져. 그 한두 명 때문에. 근데 놀라운 점, 숙제를 다 해옵니다. 아니면 숙제 안 하니까 도망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문제는 뭐냐? 잘 해온 애들도 특히 여자애들 나를 못 쳐다보더라고. 나한테 질문을 못 해. 왜냐하면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가 불확실성이 많은 남자야. 아니, 늘 이렇게 차분하고 안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난 건지 기분이 좋은 건지를 모르는 사람. 그게 나야. 그래서 그때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 바꿨습니다. 물론 안 맞는 사람도 있었어요. 올해도 화목반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잘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아까 숙제 아니면 거의 화를 안 낸다고 했죠.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있긴 했어. 그게 뭐냐면 태도야. 태도. 숙제를 안 했다 하면 미리 연락하면 된다 했죠. 근데 연락도 없었고 연락을 왜 안 했어? 라고 물어볼 때 시간이 없어서 숙제를 못 했어요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답변이야. 숙제라는 건 시간이 없다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숙제야. 시간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만 학원 여러 개 다니지 않고요. 본인만 학교 다니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 숙제를 해왔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돼? 나는 시간이 없었다. 그럼 혼자 공부하면 되잖아요. 왜 여기 와서 합니까? 아무튼 그 아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단어 시험 보다가 시간이 돼서 단어를 줘.
했더니 잠시만요. 아니 단어를 지금 줘. 했더니 걔가 혼잣말이겠죠. 걔가 아 씨발 하면서 이렇게 준 거야. 그래 그 순간 어라? 이제 전직이라고 하면 그런가? 예전에 제가 약간 좀 분조장이 있었어. 분노 조절장애. 조현병 마냥. 갑자기 머리에 뇌가 끊어질 뻔했어. 그걸 듣고 띵! 너 지금 뭐라 그랬어? 했더니 갑자기 얘가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방금 내가 들었는데? 했더니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근데 옆에 앉은 애한테 너 들었어 못 들었어? 했더니 걔는 엄청 웃더라고. 들었어 못 들었어? 했더니 잘 모르겠다. 왜냐면 말을 못 하잖아. 자기가 들었다고 말하면 얘를 이르는 것처럼 되니까. 그래 그럼 못 들었으면 너도 태원이다. 빨리 말해. 하다가 너 잠깐 나와. 그래서 요 뒤에 가서 얘기를 한 다음에 짐 싸서 보냈습니다. 태도가 엄청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아우 저 꼰대. 저는 그냥 꼰대가 아닙니다. 저 존꼰. 존나 꼰대예요. 그럼 먼저 태어나든가. 건영이 너 태어날 때 너 태어날 때가 뭐야? 내가 태어날 때 너는 니네 엄마 아빠가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는 상태야. 그래 안 그래? 어디 뭐 아무튼 그거 말고 좋은 기억은 훨씬 많죠. 그런 얘기는 차차 해주고 요거 70개 이상 맞췄다. 자, 그분들은 우리 내신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양이 많을 뿐이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분들은 내신을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법을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거고 제가 물어본 주요 5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는 정동사라 부르는데 한 문장에 동사 몇 번 써야 되죠? 한 번 써야 돼요. 네, 그 한 번을 찾을 수 있느냐. 두 번째 동사를 찾았다면 그 동사와 주어와 뭘 맞춰야 되죠? 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수일치 문제. 세 번째 수도 맞춰봤다면 그 동사를 능동으로 써야 하는가 수동으로 써야 하는가. 네 번째 오형식 동사 중에 목적어가 직접 하는 경우 여기 준동사를 쓸 때 투동사도 쓰고 ing도 쓰고 그 다음에 원형도 쓰고 pp도 쓰고 이런 경우 있죠. 요거 다섯 번째 뒷절이 완전하면 관계 부사나 접속사 that 뒤에가 불완전하면 관계 대명사나 앞에 명사 없으면 what 요 개념을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풀어본 건. 그래서 요게 된다. 그러면 내신 준비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쭉쭉 잘 될 겁니다. 다만 양이 많아서 힘들 뿐이에요. 양이 많아서. 양을 처리하는 게 힘든 거지 이거를 어법을 내용을 이해를 못한다거나 이런 게 힘든 게 아닌 거죠. 70개 이상인 분들. 그래서 50에서 69개 사이 요분들도 저거를 얼추는 이해하는 거죠. 기본적인 지식은 있는데 근데 문장이 길어지거나 좀 예외적인 형태에서 혼동을 겪겠지. 그럴 경우에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1대1로 질문 받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걸 다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관계사 개념을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다 정리해 줍니다. 한 명씩 다.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야. 그러면 전체한테 다 설명해 줘요. 이런 식으로 채우면 50에서 69개 사이도 잘할 겁니다. 그 다음 30에서 49개 맞췄다. 자, 이건 감으로 푸는 거죠, 지금. 어법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감으로 푸는 거라 자리를 볼 줄 몰라요. 어디가 동사인 거고, 어디가 진짜 동사인 거고, 어디가 준동사인 거고, 이걸 잘 모르는 상태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기본 개념이 시급한 거기 때문에 질문할 때 기본 개념 물어봐야 돼. 그리고 자리 찾는 연습을 영작하면서 연습할 건데, 그걸 좀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개 이하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어법이고 어휘고 간에 이 기본기가 차지 않으면 점수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29개 이하다. 우리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코마 상태 알아요? 코마 상태?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차고 있는 그 상태야. 내가 떼면 죽는 거야. 죽은 건 아니지 아직.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어법 하나도 몰랐습니다. 감으로 풀었어요. 감으로. 느낌상 여기는 왓이 좋은 것 같은데 쓱 읽어보니까 왓이 좀 붙는 것 같아. 왓이고.
요거는 느낌상 is가 맞는 것 같은데 are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감으로 풀었어요. 왜 그랬냐? 저는 정시를 준비했거든. 내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시를 보면 저 때는 어법 문제 2문제 나왔어요. 그거 틀리고 나머지 다 맞추면 됩니다. 지금도 모의고사 보면 어법 문제 몇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와요. 나머지 읽어서 다 맞추면 되지 뭐 라고 생각했어. 그러다가 언제 어법을 제대로 알게 됐냐? 저는 영어를 규칙부터 익힌 사람이 아니고 말부터 익힌 사람이야.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래퍼였어, 래퍼. 저 때 제일 유명한 래퍼가 에미넴이에요. 에미넴 알아요? 할미넴 말고 에미넴. 근데 에미넴이 막 영어로 랩을 하는데 그걸 알아듣고 싶은 거야. 저는 뼛속까지 힙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가 너무 좋은 거지. 그거 이렇게 한글로 번역 안 하고도 알아듣고 싶었다. 두 번째, 영화 보는 것도 좋아했는데 그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자막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잖아요. 없이 하고 싶다. 그래서 영어를 좋아했고, 개인적으로도 좋아했고, 두 번째는 학원쌤 때문에 좋아했는데, 학원쌤이, 중학교 때 다녔던 학원쌤이 남자분이셨는데,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중년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분이 굉장히 여성스러우셨어. 이렇게 해가지고. 세용아, 여기 봐야지. 하면서. 근데 그분이 나한테 관심을 유독 많이 가지셨어.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저한테 관심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엄마랑도 통화를 많이 하시고. 그냥 좋더라고, 그분이. 잠깐, 이렇게, 이렇게 말하니까 점점 이상해지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좋았고. 세 번째, 저는 약간 관종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저 보면 알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포지션은 인싸입니다, 인싸. 남들이 나를 인싸라고 인정하고 말고 상관없어. 나 혼자 인싸라고 느꼈어, 내가. 그래서 나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초등 때는 애들이 갑자기, 쉬는 시간인가 수업 도중인가, 정세용! 이렇게 하면 나와서 춤췄어요, 그냥 앞에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좋아하는 게 영어고 관심 받는 걸 좋아하니까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아리랑 TV BJ What's up guys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지. 지금 래퍼는 어디 갔어요? 래퍼는 접었어요. 왜냐면 랩을 못하더라고 내가. 어버버버대. 그 쇼미더머니 보면 중간에 가사 절어가지고 지금부터 프리스타일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포기. 아리랑 TV BJ. 두 번째, 선교사. 제 기독교입니다. 선교사 영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들어주거든. 세 번째, 선생님. 이때 엄마 아빠도 선생님이 되는 걸 좋아하더라고. 저희 외가 쪽이 다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을 해야겠다. 했다가 제 중학교 때까지 공부 엄청 잘했어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자 때문이었는데 여자와 아빠 때문이었어. 고등학교 가서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아빠도 없어지고 여자친구도 없어졌어요. 제가 남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성적이 곤두박질 쳤고 난 아무 대학이나 가려고 했는데 아빠가 강제로 재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재수도 그냥 한 거지 어거지로. 그러다 삼수를 하게 됐는데 재수 때는 다 떨어졌어요, 대학을. 제가 재수할 때 군 영장이 나와서 한번 미뤘습니다. 삼수 때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또 미뤘어요. 그때 병무청에서 전화가 왔어. 당신은 무직이니까 뭐 신분이 없잖아. 말만 재수생인 거지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무직이에요. 당신 신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영장을 미룬 게 마지막이다. 내년에 영장이 나오면 군대를 가셔야 된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 나 올해 대학을 못 가면 내년에 군대 가야 되는구나 를 깨닫고 기존까지 하던 거 다 갖다 버리고 그게 1월 말인가 2월부터 수능을 보기 전인 10월까지 계획을 세운 걸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2, 3, 4, 5, 6, 7, 8, 9, 10, 9개월을.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해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면서 제가 수포자였기 때문에 수학 점수 18점이었어요. 모의고사 보면. 웃어. 18점보다 높나요? 18점으로 시작했다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그게 92점까지 오릅니다. 제가 문과에서 가능했던 것 같은데 물론 수능날은 92점 안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급속도로 쌓아 올리다 보니까 나는 문제풀이 기술만 필요했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논리 이딴 거 필요 없어.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게 공부를 못한 거죠. 그 점수는 못 나왔지만 아무튼 내가 뭘 느꼈냐. 나는 서울대를 가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무조건 성공하겠구나. 왜냐면 지금 세운 계획을 단 한 번도 안 어기고 지켰거든. 그리고 10월 마지막이 됐을 때 내가 시간을 되돌려서 이 똑같은 걸 다시 할 수 있나? 왜냐면 제가 스케줄러를 쌓아놓은 거 이만큼 쌓아놨거든. 여태까지 해놨던 거. 다시 보면서 난 이거는 다시 해도 못하겠다. 결론, 내가 할 만큼 다 한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수능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로 바꿔 말하면 할 만큼 다 했는데 내신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안 나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걸 다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못 얻잖아요. 그럼 내 잘못이 아니지 뭐. 나랑 안 맞는 거겠지. 근데 오히려 다른 쪽에서 좋게 나오더라고. 저는 그래서 스카이를 못 갔어요. 근데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 중에 사범대를 가게 됐고 거기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 학원 강사에서 네가 뭐 얼마나 잘 사는데 저 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돈을 성공의 기준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돈으로 본다면 제 웬만한 의사보다 돈을 많이 벌입니다. 근데 그 꼭 돈은 성공의 기준이 아닌 거잖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근데 저는 이 일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남들이 무시하면 기분이 나쁘죠. 저는 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일을 무시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다른 강사건 학생이건. 네가 뭔데 학원 강사 따위가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학원에 오면 할 일이 있잖아요. 그걸 하지 않는 거.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아까 꿈은 왜 세 가지였는데 학원 강사는 꿈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사무소하다가 꿈이 바뀌었습니다. 왜 꿈이 바뀌었냐면 사무소 때 제가 노량진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당시에는 노량진이 대치예요. 지금의 대치가 노량진이야. 거기에 한 강의실이 200명이 들어가는데 그 쌤 수업을 들으려면 이 강의실에서 못 들어요. 일찍 안 가면. 옆 강의실에서 화면 보고 들어야 돼. 그런 수업을 제가 듣게 됐는데 제일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쌤이 갑자기 앞에다가 막 뭘 적더니 자, 이걸 적어! 하는데 제가 제일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나를 제외한 199명이 갑자기 쫙 적더라고. 오이? 그 순간 이거 완전 간지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오! 저렇게 하면 애들이 오! 그때 깨달았어. 난 이걸 해야겠다. 왜냐면 영어도 가르칠 수 있고. 약간 사이비 교주 같은 느낌. 그때부터 학원 강사가 꿈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21살 때부터 꿈이었고 꿈을 이룬 거야. 그래서 성공한 거야. 돈이야. 저 아까 돈 많이 번다고 했지만 그럼 내가 자산이 엄청 많은가? 자산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번 돈을 다 쓰거든. 미친 사람처럼. 옛날 도끼 알아요? 도끼? 돈을 왜 모아야 되죠? 돈을 많이 벌면 되잖아. 근데 지나고 나니까 모아야 되더라고. 제 친구들이 다 부동산을 사야 된다 할 때 내가 야, 집은 10배, 20배 뛰지 주식은 10,000배 뛰어. 그래서 주식을 샀어요. 돈이 사라졌습니다. 뭐 아무튼 그건 논의 얘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내신 대비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한 번도 고등학교 시험 본 적이 없죠. 저는 여러분 학교의 선배들 및 다른 학교 고등학교 내신을 10년을 넘게 해본 사람이야. 그래서 저를 믿으세요. 하라는 대로 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와서 말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도와줄게. 그걸 줄여준다는 거 아니야. 하게끔 해줄게. 그래서 나를 믿어.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만두면 됩니다. 이거 간단한 논리 아니에요? 나를 믿고 해보세요. 과정이 나랑 안 맞아. 성적이 안 나와.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걸 뭘 고민하고 있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성적이 나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성적도 나오는 거고 지금 안 나와도 다음번에 나오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이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거나 점수가 안 나오면 그만두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할 거면 나를 믿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점수가 나오게 해드릴게.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나오게 될 건데요. 진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연속으로 점수가 계속 안 나온다. 그러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냥. 왜냐면 내 존재 의미가 사라진 거잖아.
직을 걸고 약속할 테니까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그걸 못 따라하겠다? 그러면 딴 데 가서 하면 되잖아. 간단한 일을. 됐나요? 그래서 영작하는 법이랑 다음 시간부터 숙제가 나갈 거라 오늘은 숙제 안 줄 거예요. 완전 꿀이죠? 요거는 해설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 정답지에 보면 정답만 띵 나와 있고 해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거 몇 개만 해설하고 오늘 끝내줄게요. 집에 갈게요. 예? 이거 따로 질문은 따로 질문 다 받아줄 거예요. 참고로 이 제이오 왜 영어 이름이 제이오냐? 다시 말하지만 제가 힙합을 좋아했어. 요를 붙였는데 전 제전에 캐나다에 갔다 왔거든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읒자가 들어가면 다 자기 이름 제이라고 그래. 제일 부르기 쉬우니까. 박재범도 사실 P인데 제이잖아. 제 영어 이름이 정세용이겠죠? 이 중에 처음엔 제이라고 했는데 남자도 제이, 여자도 제이, 제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남들과 똑같은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누가? 내가.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학점이 남아가지고 저는 이제 교육 관련, 영어 관련 수업을 듣다가 학점이 남아서 비즈니스 잉글리시 디스커션인가? 그러니까 경영거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놀라운 일, 전체 인원이 40명이면 한국인은 한 7명밖에 없어. 다 유학생들이야. 일본인, 유럽인 등등등등등.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늘 하는 게 있습니다. 동그랗게 앉혀가지고 한 명씩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나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다 영어 이름을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때 나 혼자 내적으로 고민한 거. 이걸 제이오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이렇게 편한 사이에서 만났으면 May I have your name please? 하면 I'm 제이오. Was that? 제이오 이렇게 하는데 이 되게 좀 약간 오피셜한 분위기니까 다 My name is Christina 이렇게 하는데 한국인들은 다 My name is 정재민 다 이렇게 하는데 나 혼자 갑자기 한국인은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내 순서가 됐어. 교수님이 May I have your name please? 하는데 제이오. 그러니까 What is that? J to the yo. 그랬더니 유럽인들이 나를 저 사람 뭐지? 진짜 그 기억이 나네. 아무튼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제가 주는 모든 프린트에 보면 제이오가 박혀 있습니다. 어떤 거는 베이비도 박혀 있어. 제이오 베이비. 쓴 베이비는 뭔가요? 추임새. 힙합은 추임새가 필요한 거야. 아무튼 전체를 설명을 해줄 건데 질문 있으면 그걸 먼저 해줄게요. 그게 조금 더 좋은 거니까. 제일 앞장 1번부터 8번 중에 질문 있나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5개 개념 어차피 다 설명할 겁니다. 내신 때. 또 질문하면 안 하지 오늘 첫날이라. 멀쩡하니까. 그럼 하지 뭐. 1번부터 할게요. 영어는 주어와 동사를 맞추는 수일치가 필요한데요. 1번의 주어는 the students고요. 동사가 필요하니 need입니다. 그래서 어법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개념을 익히는 게 좋거든요. 간단하게만 말해줄게. 수일치는 뭐냐면 영어는 주어와 동사의 수를 맞추는 겁니다. 주어가 여러 개면 복수로 쓰고 하나거나 단수라고 합니다. 하나면 단수로 쓰잖아요. 이것 좀 물어봅시다. 주어에 가능한 건 명사나 대명사만 가능하죠. 맞아요? to 부정사에 명사적 용법이 있죠. 동명사도 이름 자체도 명사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대절. 내가 물어보고 싶던 게 이거야. 절이 뭔지 알아요? 스님 사는 곳 말고. 네.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덩어리를 절이라 그래요. 대절 뒤에는 완전합니다. 완전하다는 건 빠진 게 없는 거야. Do you like spaghetti? 너 스파게티 좋아해? Yes, I like. Yes, I like. 라고 말하면 나는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우리나라 말로 되는 것 같겠지만 영어로 듣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야 이놈. You like what? 이라고 다시 물어봐요. 여기 목적어가 필요한 거지. 그다음 what절도 있는데 what절은
동사가 있고 주어가 없을 수도 있고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고 if, whether, 절이라고 있어요. 들어봤나요? 근데 if 절은 주어가 될 수 없고 whether 절은 주어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간접 의문문 who you are, what your name is 이런 의문사, 주어, 동사로 생긴 것 중에 얘네들을 명사 구라고 그러고 얘네들을 명사 절이라 그래요. 구는 그냥 덩어리입니다. 절은 덩어리인데 동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절이라 그래요. 이런 놈들이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영어 문장에서. 그때 수일치라는 건 이런 케이스입니다. 주어가 있고 동사를 쓰기 전 이 사이에 얘를 수식, 꾸며주는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걸 다 제외하고 진짜 동사와 얘와 수를 맞추는 거야. 그럼 첫 번째로 주어를 꾸미는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형용사. 근데 단독 형용사는 뒤에 와서 꾸미지 않죠. 당연히 형용사 투동사거나 형용사 전명구거나 이렇게 덩어리가 와야 뒤에서 꾸밉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beautiful woman이라고 하지 woman beautiful이라고 안 하잖아요. 맞죠? woman beautiful이라고 할 거면 뒤에 in the classroom 뭐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 돼. 이런 덩어리 와서 꾸밀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투동사가 와서 꾸밀 수도 있고 아니면 ing 형태인 얘네 형용사입니다. 이거 분사 뭐뭐 하는 혹은 뭐뭐 되는 지는 받는 이런 놈들이 와서 꾸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냥 전명구가 와서 꾸며도 됩니다. people in the street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애들 그게 주격 관계건 목적격 관계건 소유격 관계건 그 다음에 관계 부사 애들 장소면 where 사실 장소 아니어도 where인데 시간이면 when, 이유면 why, 방법이면 how나 the way 맞죠? 그 다음에 동격 that 이 that 뒤에는 완전하고 앞에 명사를 추가 설명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컴마 삽입되어 있는 거고 11번째 하이픈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시 다 설명합니다. 이런 걸 다 묶고 얘랑 수를 맞추는 걸 수일치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1번에 보면 the students가 명사고 participating 그 ing죠? 부터 프로그램까지가 주어인 students를 꾸미는 형태라 답은 need입니다. 네. 1번에서 The students participating을 주어로 네, 못 봐요. 주어는 아까 말했지만 명사만 가능합니다. students가 명사죠. participating은 명사가 아니에요. 걔는 participating부터 프로그램까지를 묶어줘야 됩니다. 해석도 학생들, 국제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좋아, 좋은 질문. 2번은 오형식 동사인데 그건 일단 앞에 allow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투동사인 거죠. 이거 추후에 다 설명합니다. 3번에 a number of researchers 하면 researchers에 밑줄 쳐볼래요? 걔가 주어예요. 그리고 a number of 아래에는 a lot of라고 써보세요. a lot of. a number of는 a lot of입니다. 그냥. 근데 걔와 반대 개념이 있으니 the number of는 the number가 주어입니다. 그건 어딨냐면 그것도 문제에 넣어놨거든요. 몇 번이었더라? the number of? 8번. 아래쪽에 있었구나. 8번에 보면 the number of students 보여요? 거기는 the number에다가 밑줄 걔가 주어예요. 더라는 건 그잖아. 그 정관사. 그 수. 그러니까 거기는 답이 is겠죠. 4번은 능수동태를 물어보는 건데 바로 뒤에 in 보여요? in은 전치사죠. 그럼 pp입니다. 그래서 exhibited. 그 다음 5번 which 뒤에는 불완전, where 뒤에는 완전입니다. 그럼 바로 뒤에 the international conference가 주어, was held는 수동태죠. 수동태는 완전한 겁니다. 왜 수동태는 완전한 거냐? 절 보세요. I love you 하면 완전이죠.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you are loved by me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수동태가 되는 건 원래 완전한 문장을 바꿀 수 있어요. 수동태로. 그래서 수동태 자체는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where인 거죠. 뒤에가 완전해서. 6번 reading이라는 동명사 주어가 있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인 helps. 심지어 지금 동사가 없기 때문에 helps라고 만들어줘야 되죠.
7번은 caused가 존재하니까 cause 목적어 투동사입니다. to overflow.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걸 말로도 이해할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저건 나중에 설명해 준다는데 도대체 뭔 소리지 하면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잠깐만,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공부를 해왔으면 몇 살 때부터인지 모르죠. 개인차가 있으니까. 지식도 복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복리. 내가 얼마나 공부했고 얼마나 지식을 쌓았는지에 따라서 그 덩어리가 서로 달라요. 누구의 덩어리는 요만큼이고 누구의 덩어리는 이만큼이고 서로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야. 눈덩이를 여기부터 굴리면 한참을 굴려야 커지잖아요. 근데 내가 이만한 눈덩이를 갖고 있으면 살짝만 밀어도 눈이 훨씬 많이 묻습니다. 작은 덩어리를 갖고 있는 것보다. 이미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제가 내주는 숙제나 과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수월해요. 양이 많아 귀찮을 뿐인 거지 수월하다고. 근데 내 덩어리가 작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본인은 그 덩어리를 키울 의무가 있는 거야. 왜냐면 남들이 키웠을 때 나는 안 키운 거잖아. 나도 그때부터 했는데요.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나는 모르죠. 근데 그 파이가 안 커진 건 맞잖아요. 그럼 파이를 키우면 됩니다. 이거 지금 아까 내가 개수 말해줬는데 개수 따라 서로 다르다고 했죠. 본인의 점수를 받아들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본인의 점수를 받아들이세요. 난 이 점수구나. 그러면 앞으로 올라가면 되잖니. 내가 이 점수야. 그럼 유지하면 되잖니. 자꾸 나는 이거 알았는데 실수해가지고 뭐 해서 그런 핑계를 왜 찾습니까? 내가 실수한 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 살다 보니까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다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내 잘못이야.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바람을 핀 거야. 그럼 건영아, 그 여자친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미친놈. 여자친구 잘못 아니야? 왜? 그런 여자를 네가 골랐잖아. 네 잘못이야. 저런 마인드가 성공하는 마인드입니다. 진짜야. 내 잘못은 맞는 데 있잖아. 벌은 나만 받으면 안 되지. 바람이 피면 제이야, 너 남자친구 바람 피면 어떡할 거야? 그냥 헤어질 거야? 깔끔하게? 그냥 헤어지자 하고 끝? 그러면 안 돼. 바람을 핀다. 증거를 모아. 만약에 같은 학교 CC다. 소문을 퍼뜨려야지. 같은 회사다. 소문을 퍼뜨려야지. 다른 회사다. 그 회사에 소문을 퍼뜨려야지. 뭐가 되건 제대로 사는 꼴을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여, 양정은 이런 일이 없는데 관악 좀 주의해라. 제발 같은 반에서 사귀지 좀 마. 그거 진짜 멍청한 짓이야. 왜 그런 일을 하나? 진짜 멍청한 거예요. 양정도 당연히 사귀지 마시고. 진짜 멍청한 짓 진짜 하지 좀 마. 걔가 너무 마음에 들어. 썸을 타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라이야. 안 돼! 왜 안 되냐? 좀 생각 좀 해봐라. 걔랑 만날 때는 헤어질 생각이 아니니까 만났겠지. 근데 어떠한 일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잖아. 그럼 헤어지면, 걔는 잘못이 없어. 다 내 잘못이, 내가 쓰레기야. 날 욕해, 날.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하죠. 저 애가 쓰레기였다고 내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그걸 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 제가 그런 피해자를 남자도 봤고 여자도 많이 봤어요. 특히 어디서? 특히 신목. 관악? 관악은 있었나? 너무 만나고 싶다, 사귀고 싶다. 다른 반이랑 만나. 양정 잘 들어. 다른 반이랑 만나란 말이야. 여여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같은 반에서 그러지 마. 좀 많이 봤어요. 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여자 선생님이 토요일 날인가? 청첩장이 오신 거야, 핸드폰으로. 근데 갑자기 청첩장을 봤더니, 대박! 이러길래, 쌤 왜요? 했더니, 자기 고등학교 동창인데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왔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사귀어서 결혼하는 거야. 대박이잖아. 와, 진짜 오래 만났네요? 했더니, 쌤 그게 아니래. 그럼 뭔데요? 했더니, 자기 여고 나왔대. 울랄라.
홀리 몰리 과카몰리 브로콜리. 그러니까 여기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도 외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다 오픈마인드야.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선입견도 없어요. 그럴 수 있지, 왜. 그리고 이제 수많은 남자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수없이 많은 위협이 있었어, 살아오면서. 그래서 나 그거 다 이해해. 그래서 얘기하지만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었는데 제가 간지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게이 퍼레이드를 했거든. 축제가 있어요. 무지개 깃발 들고 막 이렇게 남자들이 다 위퉁 까고 짧은 팬티 입고 막 이렇게 걸어가 돌아다녀. 그래서 내가 이거 서 있는데 다 나한테 와가지고 핸드폰 번호 뭐냐고 뭐 이렇게 울끈불끈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험했어. 심지어 한국 내에서도 많이 있었죠. 아무튼 그거 좀 제발 만나고 싶다. 관악 쟤랑 어떻게든 계속 관계를 잇고 싶다. 그러면 다른 반이랑 만나. 다른 반. 아니면 걔를 전학 보내. 왜냐하면 나중에 골치 아파져. 라이야, 어떤 남자애랑 사귀는데 몰래 사귀기로 했어. 근데 그 남자애가 같은 반에 다른 여자애랑 꽁냥대. 뭐야, 하지마. 뭐야, 하지마. 너 기분이 어때? 안 좋을 뿐이야? 그 여자 죽여야지. 헤헤. 다시. 첫날은 수업 방식을 설명했고, 요거 잠깐 했는데, 이거 다 설명해 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거 꼭 가져오십시오. 숙제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나갑니다.